일단 오늘 주제는 유튜브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주제를 했는데요. 사실 유튜브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이 유튜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생태계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아직 늦지는 않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자 왔어요. 그리고 제가 본업은 아니지만 취미로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반년 동안 직접 겪어왔던 경험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한다는 느낌으로 왔으니까요. 부담스럽지 않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강연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숫자들을 몇 개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 어떤 숫자들인지 한 번씩 좀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맨 위에 24. 24는 어떤 숫자일까요? 24. 24. 아니요. 나이요? 제가 내일 모레면 30이 되고요. 이제 24는 안타깝게도 나이는 아니고, 반년 동안 제가 업로드한 영상 개수예요. 24는 24는 개수고, 사실 그렇게 많진 않죠. 제가 원래 더 많이 업로드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생업이 이제 중간에 생기다 보니까 많이 업로드는 하지 못했고, 두 번째 1270, 이건 좀 쉬울 것 같은데 뭘까요? 구독자 수. 원래 알고 계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1270은 구독자 수입니다. 구독자 수고요. 세 번째 35,750. 조회수? 아니에요. 조회수 아니에요. 다들 조회수라고 하시는데 조회수는 아니고요. 어떤 걸까요? 이거는 시청 시간입니다. 누적 시청 시간. 분이 아니라 시간이에요. 35,750시간이에요. 누적. 제가 반년 동안 하면서. 이게 아마 날짜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한 3년 반 정도 한 사람의 그 정도의 시간을 누군가 제 채널을 봐준 거죠. 되게 저한테는 감사한 숫자고. 네 번째 84만. 네, 맞아요. 누적 조회수입니다. 6개월 동안. 이제 곧 100만을 찍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쉽죠. 딱 보시면 아시겠죠. 네, 맞아요. 시작한 날짜고요. 다시 마지막은 24인데, 이 24는 뭘까요? 마지막 24. 추정 수익이에요. 수익. 이게 24가 달러거든요. 유튜브는 구글이 모기업이다 보니까 달러로 수익이 들어와요. 제가 유튜브 강연을 처음에 요청을 받았을 때 그때는 수익이 없었어요. 아예 없었는데, 유튜브 수익 창출 파트너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거든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게 통과가 되고 실제로 추정 수익이 이제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유튜브를 취미로 해도 돈을 벌 수 있느냐, 그래서 돈은 벌 수 있지만 그렇게 많이 벌진 못한다라는 것을 일단 미리 한번 좀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갖고 와봤고요. 제 소개를 좀 간단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저는 이름은 장의민이고, 이런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거나 그럴 때는 제이민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과도 참 신기한 게, 앞에 저희 아나운서님이 계셨는데 저도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전 제가 손석희 같은 아나운서가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중앙대 신문방송학부를 들어갔지만 아니란 걸 깨달았죠. 금방 일찍 깨닫게 됐고, 문화 콘텐츠 융합 전공을 복수 전공을 하면서 계속 좀 콘텐츠랑 관련된 공부를 했었어요. 했었고, 그 전에도 저도 방송국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SBS 미디어 홀딩스라는 이제 그 지주회사에서, 거기에 자회사로 콘텐츠 허브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곳에 미국의 CNBC라는 방송국이 있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SBS도 이제 CNBC가 있거든요. SBS CNBC라고. 근데 아마 채널 시청률이 굉장히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거기서도 온라인 뉴스팀으로 이제 근무를 했었고, 지금은 안양시에 있는 청년공간에서 책임 매니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청년공간이라는 곳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청년공간? 서울시에 있는 약간 지금 이 공간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무중력지대라든지 청년 정책의 일환으로 좀 제공되고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안양시에 좀 유일무이한 청년공간에서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서울 사람인데 안양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중문화 유튜브 채널 제이민스 미디어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기 앉아있는 정경철이라는 친구랑은 또 문돌공돌 자파박사라는 채널을 한 3주 전에 론칭을 해서 또 재미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알쓸신잡 이제 대학생 버전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 채널이고요. 처음에 강연 요청을 받았을 때 그때는 구독자가 1000명이 간 넘었었는데, 지금은 조금 둔화세긴 해요. 근데 1270명 이고, 주로 대중문화랑 관련된 정보 전달, 이슈 해석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때까지 올렸던 영상들이에요. 근데 영상들 뒤에서 보시면 안 보이시겠지만 되게 편차가 심해요. 조회수에. 어떤 영상은 조회수가 63만이기도 한데,
어떤 영상은 100을 넘지 못한 영상도 있고, 네, 그렇게 좀 되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것은 제가 좀 이따 유튜브 컨텐츠를 많이 올리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내용이에요. 유튜브를 왜 시작했는지를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제가 A형이고 되게 열등감이 심한 사람이거든요. 심한 사람인데 제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외국인 친구들을 좀 많이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근데 외국인 친구들이 뭘 좋아하는지 좀 궁금해서 보다가 되게 익숙한 얼굴을 보게 됩니다. 딱 봤는데 세상에 팔로워가 한 50만 명인가 그런 거예요. 근데 저희 과 후배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뭐가 많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지? 보니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과 후배 2명이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 문화에 관해서. 근데 그 두 친구가 영어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2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학번도 2학번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옛날에 유튜브를 하는 것도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때는 제가 무시했거든요. 막 이제 선배고 잘 저도 모르니까 뭐 유튜브 뭐 취미로 하는 건데 솔직히 뭐 얼마나 안 되고 녹음되는데 조심해야 되는데 네. 뭐 얼마나 할까 싶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구독자가 20만 명? 20만 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때. 놀라게 되고 좀 충격을 먹었죠. 약간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이게 내가 되게 만만하게 봤던 게 그게 이렇게 굴러가가지고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커져 있구나. 그리고 제가 중앙대 신문방송학과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에 이상하게 저희 과 유튜버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뷰티 유튜버 뭐 킴닥스라는 친구도 제 후배고요. 그리고 아마 3대 MCN 회사로 평가받는 곳이 CJ의 다이아TV, 그리고 샌드박스, 그리고 비디오 빌리지라는 곳이 있는데 제 친구, 제 동기가 비디오 빌리지라는 곳에 PD로 있어요, 지금. 애초에 처음부터 이제 좀 코파운더랑 같이 이렇게 일을 했던 친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우리 학과가 신방과인지 유튜브 학과인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네, 진짜 정말 많구나 라는 생각에, 또 저랑 되게 친한 후배가 구독자가 300명의 채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걸 보고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죠. 가지고 있다가 올해 5월에 나왔던 책이죠. 이 책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거예요. 교보문고랑 다 가시면 베스트셀러인데, 대도서관이라는 유튜버는 다들 아실 거예요. 지금 랜선 라이프에도 나오고 굉장히 사실 연예인이죠, 거의. 네, 이분이 쓴 책 유튜브의 신이라는 책을 제가 이제 읽어봤는데요. 좀 많이 용기를 얻었어요, 이 책에서. 그리고 이분도 사실 지금은 되게 유명하지만 실제로 한 지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좀 구체적인 팁을 주시기도 했고, 일주일에 2편씩 2년간 업로드해라는 딱 팁이 있어요. 명확한 컨셉이. 그래서 한번 나도 재미로 좀 해봐야겠다. 그때는 저도 백수였거든요. 백수였고, 그래서 한번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시작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근데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유튜브가 너무나 많은 얘기가 있고 이미 늦은 것 아닐까라는 의문을 좀 많이 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작년에 비트코인 열풍이 불 때 되게 유행했던 이제 짤방이죠. 비트코인 샀어야 했는데 라고 생각했을 때 샀어야 했는데. 네, 그래서 전 유튜브도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유튜브 시작해볼까 할 때 시작했어야 됐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여기 계신 분들이 한번 좀 용기를 얻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오늘 제 이 시간의 목표입니다. 사실 유튜브는 모든 것을 커버를 한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아까 BJ 활동하고 계시다는 분, 그 플랫폼이 있죠.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은 소셜 플랫폼이 있어요. 뭐 라디오가 이제 중심에 있는 스푼이라는 것이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그리고 트위치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트위치? 트위치가 되게 게임 중심으로 이제 하는 약간 아프리카랑 비슷한 곳인데요. 아프리카는 주로 이제 먹방이나 개인 방송을 하는 곳인데, 심지어 멜론도 있죠. 멜론은 음악을 듣는 곳인데, 유튜브는 그 모든 것을 다 커버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음악도 들을 수 있고요. 저희가 마음만 먹으면 TV랑 연결해서 영화나 다큐를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휴대폰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스낵컬처, 짧게 볼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영상들을 볼 수도 있고요. 뭐 뷰티를 볼 수도 있고, 축구를 볼 수도 있고, 정말 없는 컨텐츠가 없어요, 이곳은. 정말 큰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든 여러분들이 가진 컨텐츠를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는 사실 동영상 플랫폼은 맞지만 단순 동영상 플랫폼은 아니에요. 실제로 유튜브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의 일상을 공유한다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유튜브에 보시면은 지금 유튜브에 있는 뭐 유명 크리에이터들 누구 생각나시죠? 뭐 대도서관, 씬님, 뭐 또 누구, 뭐 공대생 변승주, 이런 분들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가 100만 명 넘는데, 그분들은 뭐 컨텐츠도 일단 재밌지만 그분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들도 와서 실제로
이용자들 와서 댓글을 남기면서 일상을 공유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유튜브가. 그래서 비디오 서비스와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플랫폼의 딱 중간이 유튜브가 아닐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이버를 이제 언급한다는 네, 그 말인데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또 다른 계기이기도 해요. 이 기사가 올해 3월 달에 나왔던 건데, 사실 저희는 여전히 검색을 네이버에서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10대들은 검색을 오히려 유튜브에서 한다고 해요. 한국인 유튜브 사용 시간이 일단 지금 월 257억 분이라고 합니다. 억분. 네, 사실 뭐 이렇게 숫자만 얘기해서 가늠이 안 되죠. 안 될 정도로 안 될 정도인데, 10대는 실제로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은 검색을 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 뭐 학교 뭐 어디가 좋을까 이런 것도 뭐 다 있어요 지금. 그리고 자신이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만드는 법.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 서비스로 다 제공을 하죠 주로. 근데 유튜브는 아예 동영상으로 다 설명이 돼 있으니까 여기서 보는 게 훨씬 더 편한 거예요. 그래서 포털의 기능까지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 크기 제가 계속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2018년 4월에 전체 연령 총 사용 시간인데요. 뭐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보다 유튜브가 훨씬 많아요. 유튜브를 1인당 거의 한 사람이 매일매일 40분씩 쓴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5천만 인구가 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마 답이 나올 거예요. 실제로 이분 누군지 아시죠? 마미손. 마미손이라고 이제 쇼미더머니에 이제 매드클라운으로 의심된 래퍼가 나왔다가 탈락을 했어요. 1라운드에. 탈락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유튜브에 자기가 이제 그 쇼미더머니 관련된 내용을 이제 올린 거예요. 음원을. 근데 이분은 멜론이나 그런 데는 전혀 올리지 않았어요. 유튜브에만 올렸는데 이분이 3일 만에 조회수가 1000만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 유튜브가 멜론보다 훨씬 더 수익을 많이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뭐 음악 플랫폼이나 이런 것도 위기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혹시 이 두 분 누군지 아실까요? 왼쪽 딱 보면 알겠죠. 근데 오른쪽 아무도 모르실 것 같아요. 여기서 오른쪽은요, 아까 제가 간단하게 언급드렸던 공대생 변승주란 유튜버입니다. 이 둘이 내기를 해요. 초등학교 앞에 가서 누가 더 인지도가 많은지. 그래서 지는 사람이 여기 다리를 벌려서 밑으로 지나가자. 네네. 누가 이겼을까요? 네, 공대생 변승주가 압도적으로 승리합니다. 초등학교 앞에서. 네, 심지어 어떤 친구는 변승주가 좋다 안 좋다, 이제 유세윤이 좋다 변승주가 좋다 이런 건데, 어떤 친구는 아예 유세윤을 모르는 거예요. 아저씨 누구냐고 이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변승주랑 사진 찍고 싶으니까 유세윤한테 사진 찍어달라고 막 그렇게 요청을 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실제로 유세윤이 이제 다리 밑을 이제 기어가는 이제 그런 영상이 있는데, 이게 저는 좀 하나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일반인이 이제 연예인을 앞지를 수 있는 시대가 왔다, 그렇게 말만 하는데 그걸 실제로 보여준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여러분들이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사실 유튜브는 10대는 좀 포화 상태거든요. 10대는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쓰는 연령이 재밌게도 50대 이상이에요.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서 인기 탭 눌러서 가끔씩 보세요? 인기 탭 눌러서 보시면은 가끔씩 보이는 채널이 있어요. 정규재 TV, 신의 한수. 가로세로 용서. 네, 무슨 말씀이신지 딱 아시겠죠? 아까 그 이슈 파이팅 말씀해주신 저희가 또 생각났던 게, 굉장히 그런 보수 쪽 그런 분들 되게 이걸 많이 보세요. 정말. 네, 항상 인기 동영상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아직 30대, 40대는 조금 시청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걸 시작하실 때 약간 30대, 40대를 좀 타겟으로 선정을 해서 들어간다면은 그곳이 좀 블루오션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가능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유튜브 시장이 아직 그렇게 늦지가 않았고, 시장에 좀 가능성을 말씀드렸다면은 채널을 만들기 전에 좀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될 목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를 명확하게 정하셔야 돼요. 혹시 여기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 네, 하고 계시죠? 노조 채널. 노조가 만난 사람. MBN 노조가 만난 사람 하고 계시고, 네, 하고 계세요? 공연 영상 하고 계시고, 혹시 지금 노조 채널은 얼마나 됐죠? 노조가 만난 사람 한 5개월? 5개월? 약간 그 컨텐츠를 그냥 쌓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네네. 직원들 사이에서. 네네. 네. 혹시 작가님은 혹시 유튜브 그럼 올리시는 건 취미로 그냥 하시는 건가요? 취미로 하시는 거고,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 설정을 하시는 게. 사실 사람마다 유튜브 채널의 목적은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고,
이것을 설정하지 못하면은 일찍 포기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돈을 벌고 싶어서 유튜브를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포기를 하게 돼요. 근데 나는 돈 이런 거 상관없다. 그냥 아까 이제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우리끼리 관계 형성 그냥 쌓기 위해서 하는 거면은 구독자랑 조회수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실제로 제가 좀 4개의 분류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로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를 이용한 마케팅을 할 수 있겠죠. 여기 계신 지금 아나운서 님도 이제 만약에 영업을 하실 때 유튜브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 저도 곧 시작할 네네네, 유튜브를 통해서 시작할 수 있고, 홍보랑 방문 이제 유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취업준비생 같은 경우에는 바쁘다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취업준비생이 자기가 하고 있는 공부를 어떻게 정리해서 콘텐츠를 올려보는 것도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로 만들 수도 있고, 지금 밑에 보시면 제가 이 도티라는 크리에이터 사진을 넣었는데요. 이 도티가 아까 말씀드린 3대 크리에이터 회사, MCN 회사의 샌드박스라는 회사의 대표예요. 이분이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사실 20대가 가장 가고 싶은 회사가 어딜까요? 20대가 가장 가고 싶은 회사. 삼성? 어딜까요? 구글? 넥슨? 네, 맞아요. CJ. 이분이 CJ ENM을 되게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CJ ENM이 이제 막 유튜브가 막 뜨고 그런 MCN을 준비하는 걸 아니까 그럼 나도 한번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봐야겠네? 한번 포트폴리오 만들어 봐야겠다 해서 만들었는데 웬걸 자기가 CJ보다 더 잘 나가는 거예요. 영상이. 만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실제로 자기가 포트폴리오로 만든 영상이 오히려 갑자기 잘 되기 시작하니까 본인이 창업을 한 거죠. 이분은. 창업을 하신 거고, 이제 기자나 시민활동가, 이제 이슈 파이팅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여론 형성이나 관계 형성으로 그런 목적으로 만드실 수도 있겠고, 마지막 덕후는 그냥 이제 재밌어서 취미로 하는 거죠. 저 같은 사람. 네, 저 같은 사람. 저는 영상을 왜 제가 첫 영상이 뭐였냐면요. 혹시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사를 보셨어요? 그 영화에서 가장 얄밉다기보다 가장 욕하고 싶은 캐릭터가 누구던가요? 욕하고 싶은 캐릭터. 그 타노스 말고 그걸 다 망친 애가 있었잖아요. 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주인공 스타로드라고. 네, 자기가 자기 화를 못 이겨서 타노스를 막 때려가지고 타노스 때문에 모든 게 망한. 근데 제가 그 캐릭터의 굉장한 팬이에요. 제가 그 친구가 욕먹는 게 싫었던 거예요. 저는 단순히. 그래서 그 친구가 욕먹는 게 싫어서 그 얘기를 남기면서 저는 시작하게 됐어요. 재밌어서. 그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거죠. 그리고 대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원래 처음부터 유튜버는 아니었어요. 원래는 SK컴즈 싸이월드 회사 그쪽에서 이제 뭐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게임 방송을 한번 심심해서 켜본 거예요. 밤에 다음 TV팟인가 거기서 켰는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죠. 자기가 실제로 해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재미를 느껴서 이제 일까지 때려치고 한 2년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계속 이렇게 있다가 아프리카를 거쳐서 유튜브의 신이 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유형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돈 되게 중요하죠. 돈 되게 중요한데, 하지만 처음부터 수익을 보고 시작하는 건 비추다. 영상을 한 30개를 만들어야지 그때부터 보는 구독자가 좀 늘기 시작해요. 갑자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개씩 올린다. 그러면은 영상 30개를 만드는데 보통 30주가 걸리죠. 30주가 걸린다는 것은 적어도 반년 이상은 걸린다는 건데, 이게 수익을 시작하고 들어가면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은 당장 유튜브로 하기에는. 그러니까 좀 가벼운 마음으로 뭔가를 좀 재밌게 남긴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를 이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알겠어요. 그러면은 자기 채널의 소재, 이 소재를 어떻게 찾을까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소재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콘텐츠의 정석이란 책에서 좀 발췌를 해온 방법인데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을 거고 자기가 잘하는 것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두 개를 믹스해 보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다 적어보고, 취미생활부터 나만의 취미 아니면은 내가 주변 사람들이랑 하는 취미를 다 적어보고, 그럼 우리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 잘하는 것의 기준은 타인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의민아 넌 이런 걸 좀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는 것은 저는 게임을 되게 좋아하고요. 전 그리고 사람들이랑 연애 이야기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 연애 재밌잖아요. 네, 재밌으니까. 그리고 마케팅 책 읽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저는 노래를 부르는 건 좋아하지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기 있는 거죠. 네, 노래 부르기. 그리고 어떤 영화나 대중문화에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찾아보거나 어떤 재밌는 짤들을 찾아서 모으는 걸 되게 좋아해요. 남들이 조금 인정해 주는 건요, 어떤 이슈가 있으면은 그거를 저만의 언어로 쉽게 좀 정리해서
전달하는 거. 그리고 저는 사실 성대모사를 조금 옛날에 좋아하고 잘했었어요. 옛날에 제가 그래서 제가 근데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가지고 제가 한 6년 전에는 그래서 KBS 개그맨 시험도 보러 막 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박근혜 성대모사 했다가 바로 이제 나갔었는데 뭐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친구들이 저한테 고민 상담 같은 걸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고민을 듣고 좀 방향을 좀 잡아주는 그런 컨설팅, 그런 것도 좀 잘하고, 아무래도 과가 신문 방송학과다 보니까 남들보단 편집을 잘하죠. 확실히 편집을 쉽게 하니까 여기서 이제 좋아하는 걸 이제 합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영화 비하인드 스토리를 저만의 생각을 정리해서 쉽게 전달하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지금 제 채널을 만든 거고, 아까 저기 경철이 저 친구랑은 둘이서 되게 이것저것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둘 다 사실 옛날에 토론 동아리에서 만났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토론 형식으로 한번 컨셉을 잡아서 또 그런 채널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잘하는 것, 가지고 있는 자질을 믹스하면은 어떤 소재를 만드는데 좀 쉽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컨셉이죠. 컨셉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대도서관의 컨셉은 뭘까요? 컨셉. 사실 컨셉이랑 주제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고 와봤는데, 이 대도서관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대도서관. 게임을 잘한다. 게임 잘하지 않아요, 대도서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린 건데, 대도서관은 게임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네, 어떤 느낌이 드나요? 친근감, 네, 맞아요. 친근감. 대도서관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혹시? 네? 동네 아저씨? 네, 그것보다 조금 더 다른 말로. 대도서관은 옛날에 아프리카에 있었잖아요. 게임 방송계의 유재석이다. 이게 컨셉인 거죠, 컨셉. 그러니까 컨셉은 느낌인 거예요. 어떻게 기억되는지, 남는 잔상인 거고. 사실 대도서관에 되게 재밌는 게, 아프리카 채널 혹시 뭐 한 번씩 들어가 보신 분 계실까요? 뭐 보시거나 뭐 기사로 나오잖아요. 되게 비속어가 많고 되게 그게 심하다. 근데 대도서관은 게임 유튜버면서도 욕설을 한마디도 안 해요. 욕설을 거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채팅창 얘기를 해요. 아, 여기 진짜 무슨 선비 방송이냐, 여기 무슨 EBS냐. 그런데 실제로 재밌는 게, 그 말을 듣고 실제로 EBS에서 진행을 하고 있죠. 네, 방송 진행을 또 하고 있어요, 대도서관이. 네, 그만큼 컨셉이 확실한 거죠, 대도서관은. 게임 유튜버 크리에이터지만 클린, 그리고 되게 젠틀. 그래서 이게 컨셉이다. 그래서 컨셉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지, 이건 소재랑 다른 거죠.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사실 좀 컨셉이 명확하지 않아서 좀 고민 중이긴 해요. 근데 컨셉 같은 경우에는 뭐 아나운서님이 만약에 유튜브를 하신다면 굉장히 정제되고 깔끔한 컨셉으로 갈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근데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저랑 이제 경철이 저 친구 하는 건 되게 좀 와일드하고 재밌게 그런 컨셉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이냐 뉴스냐, 어떤 느낌이냐, 까칠한지 부드러운지, 그리고 심각한지 유쾌한지,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하셔야 돼요, 만드실 때. 그렇다면 저는 이제 돈 한 푼 없이 이걸 시작했거든요. 처음부터 돈 들여서 하실 필요가 없어요, 유튜브는. 사실 유튜브를 시작하는데 이게 단계가 이렇게 필요하거든요. 처음에는 기획이 되게 중요해요. 이 기획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재를 찾고 컨셉을 만들고 어떤 영상을 올릴지, 이것이 기획인데, 뭐 기획은 뭐 메모를 하면 되죠. 메모 앱을 활용하면 되고, 촬영은 여러분들 지금 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있잖아요. 이걸로 다 하시면 돼요, 스마트폰으로. 카메라를 사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리고 편집은 뭐 데스크탑, 요즘은 근데 데스크탑 많이 없고 노트북을 쓰시는데, 노트북이 없다고 해도 스마트폰으로도 요즘 편집 어플이 다 나옵니다. 다 나오기 때문에 그 편집 어플을 쓰시면 되고, 효과음도 요즘엔 다 무료로 제공을 해줘요, 유튜브에서. 제공을 해주고, 이 썸네일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 뭐 파워포인트나 그런 걸로 충분히 만드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환경에 맞는 방법만 찾으면은 얼마든지 길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돈을 들이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거죠. 스마트폰 하나면은 다 되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돈 쓰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있는 환경에서 하시면 된다. 그리고 실제로 유튜브를 이제 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것들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면은 이 크리에이터 스튜디오가 생겨요. 유튜브 앱에서 이제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채널에 누가 들어오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업로드 하시는 영상, 이 영상 태그, 그리고 뭐 나중에 수익 창출 신청까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실제로 유튜브를 시작하실 거라면은 이거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SEO의 기능을. 근데 이거를 다 다루기에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시면서 하나씩 찾아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유튜브의 수익 창출 조건이에요. 조건. 제가 이거를 한 4개월 만에 달성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달성을 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유튜브 수익 창출 조건이 옛날엔 조회수였어요. 조회수가 어느 정도 넘어가고 광고가 붙으면 바로 돈을 벌게 해줬는데, 어느 순간부터 총 1년 동안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야 되고 누적 시청 시간이 4000시간이 넘어야 된다. 근데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되게. 근데 왜 조회수가 아니라 구독자와 시청 시간으로 했을까? 네, 맞아요. 네, 그것들을 좀 해석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조회수는 사실 어그로로 다 올릴 수 있어요. 뭐 제가 옛날에 온라인 기자로 이제 일할 때인데 제목으로 낚시를 되게 많이 해요. 되게 별거 없는 거. 네, 낚시를 많이 하면 사람들이 되게 짜증나잖아요. 그럼 금방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조회수는 충분히 낚시를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유튜브가 조회수만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질의 영상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양질의 영상이 없는 유튜브에 오지 않을 거잖아요. 이거는 곧 유튜브의 위기로 연결이 되는 거니까 유튜브는 자신의 이제 영상의 질을 더 올리기 위해서 이제 방법을 택한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시청 시간은요, 이 콘텐츠가 진짜로 유익한지 안 유익한지를 판단하는 지표예요. 예를 들어 뭐 제가 유튜브로 구독자 1000명을 만드는 법 이런 영상을 올렸는데 실제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막 그러면 사람들이 끝까지 볼까요? 안 보겠죠. 그러면 시청 시간이 높아질 수가 없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거기에 맞는 컨텐츠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계속 봐주겠죠. 그래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는지 아니면 계속 볼 정도로 재밌는지, 그게 첫 번째가 시청 시간이고요. 두 번째는 구독자예요. 사실 영상 하나를 아무리 재밌는 거 올려도 그 영상 하나만, 물론 신세경 같은 분들은 번해. 신세경 같은 분들은 영상 하나만 올려도 구독자가 10만 명 찍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저 같은 일반인이 정말 엄청 뭐 재밌는 영상 올렸어요. 그래서 조회수가 50만이 나왔어요. 근데 구독자가 바로 뭐 100명, 10,000명이 생길까요? 아니거든요. 영상을 계속 꾸준히 올려줘야지 이 사람이 제대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구나 라고 해서 신뢰감을 갖게 되고 구독 버튼을 누르게 돼요. 사실 여러분들 구독 버튼 되게 쉽게 안 누르잖아요. 다 채널 들어가서 보지 않으세요? 영상이 몇 개나 올라오는지, 그 사람이 얘기한 컨셉이랑 맞는 영상을 올리는지. 그래서 좀 이제 믿음이 가면은 좀 받아볼 만하다라고 해서 구독을 누르는 거죠. 결론은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만들면서 꾸준히 만들어라. 그러면은 우리가 당신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유튜브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치고 빠지는 낚시 콘텐츠를 하지 말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저작권인데요. 이 저작권은 사실 어느 분야를 가도 중요하죠. 어느 분야를 가도 중요하고, 이거를 못 지키면은 돈을 못 벌어요. 저작권을 안 지키면. 심지어는 영상이 내려가기도 하고요, 차단되기도 하고 고소를 당할 수도 있어요. 조회수가 정말 많은데 돈을 못 버는 채널이 어딜까요? K-팝 커버 댄스, 그리고 K-팝 뭐 노래 부르는 채널 있잖아요. 이런 채널이 조회수는 정말 많은데 돈을 한 푼도 못 벌어요. 다 그 원곡자한테 갑니다. 예를 들어 요즘 방탄소년단이 엄청 이슈라서 뭐 제가 갑자기 방탄소년단 막 영상을 막 웃기게 쳐요. 그래서 막 조회수가 엄청 많아서요. 근데 그거에 대한 광고 수익은 다 방탄소년단 빅히트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네. 실제로 제 영상 중에 가장 조회수가 많은 이 아쟁총각 근황이라는 영상인데요. 이 아쟁총각이라는 가수는 러시아의 이제 비타스라는 가수예요. 근데 좀 되게 노래를 웃기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짤로 많이 찾는 그런 가수인데, 제가 이분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어요. 그리고 제가 수익 창출이 되고 나서 그때 조회수가 58만이었는데 그때 이걸로 돈을 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61만이 될 때까지 이걸로 돈을 좀 벌었거든요. 좀 이제 수익이 이제 딱 측정이 되다가 이제 아쟁총각이 매니지먼트사에서 이거 영상의 존재를 알게 된 거예요. 조회수가 이제 60만이 나오니까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저작권 그 회사인 월드 미디어 뮤직이라는 데서 저한테 이제 이거를 거는 거예요. 이게 우리 노래다. 우리 거다. 그러니까 이 모든 수익은 다 우리한테 온다. 그래서 제 영상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저한테 줌에도 지금 이걸로는 돈을 한 푼도 못 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마무리인데요. 뭐 개인적인 제 이제 공유 노하우들을 좀 알려드리자면은, 일단 스스로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진짜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그리고 항상 좀 메모를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메모를 안 하면은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금방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메모하는 습관을 좀 들이시면 좋겠고, 혹시 여기서 그 야옹이나 강아지 키우시는 분 계신가요? 네, 계시죠. 그러면은 사실 정말 좋아요. 사실 사기예요, 사기. 강아지랑 고양이들은. 네, 진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 나와서 할 그게 없으면은 이 반려동물이랑 같이 시작을 해도 돼요. 네, 이 반려동물 이게 진짜 많거든요. 네네네, 치트키, 치트키 맞아요. 치트키죠. 네, 그리고 틈새 시장을 좀 찾아보면 좋겠는 게, 제가 이 컨텐츠 있잖아요. 아징총각 근황 이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게 됐냐면은, 제가 아징총각이라고 쳐봤어요. 근데 밑에 검색어 바로 밑에 뜨는 게 아징총각 근황이라는 검색어가 뜨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아징총각 근황에 대해서 컨텐츠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아, 이거다 한번 만들어 봐야지 싶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정말 아징총각 근황이라고 치면 이제 구글에 제 컨텐츠가 메뉴에 올라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걸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는 크리에이터가 있으면은 그 크리에이터가 모든 걸 다 다루지 못할 거 아니에요. 분명히 남는 틈새 시장이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좀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뉴스도 많이 받아보시고 그런 레이더를 좀 예민하게 세우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태도인데요, 태도. 사실 버텨야 돼요. 이 존버라는 말 되게 유행했잖아요. 여러분 제이플라 아시죠? 제이플라. 제이플라가 얼마 전에 한국인 유튜버로 구독자가 1000만인가 됐다고 뉴스가 나왔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7년. 한순간에 확 뜬 게 아니에요. 7년의 인고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제 확 올라온 지가 한 1년 정도 됐을 거예요. 작년에 그 에드시런의 쉐이프 오브 유를 이제 커버하면서 그때를 기점으로 갑자기 폭발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버티셔야 돼요. 여기 들어오시려면은. 제이플라에서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제이플라 같은 경우는 그나마 매니지먼트사랑 이렇게 협약이 돼서 아마 그런 거를 따오면은 또 돈을 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단 구독자가 1000만이니까. 네. 그리고 업로드 주기를 좀 지켜야 되는데, 이건 사실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한테. 저한테 하는 말이긴 한데, 제가 처음에는 일주일에 2번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진짜 많이 올렸었는데, 요즘에는 저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잘 못 올려요. 그리고 저희 경찰이한테도 미안한데, 같이 저희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원래 지난주 금요일까지 영상을 보내주기로 해놓고 아직 편집도 못했어요, 제가. 근데 업로드 주기를 지켜야지 구독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제가 저작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피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 제 컨텐츠는 기존에 있는 영화나 어떤 기존에 있는 이슈들을 다 편집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작권 요소가 걸릴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지금 새로운 채널을 좀 기획 중이고요. 제가 나올 수 있는 좀 다른 채널이 뭐가 있을지를 기획 중이고, 여러분들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직접 나와서 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드시면 좋겠다. 리뷰를 해도 자기가 나오면 저작권이 안 걸려요? 네, 자기가 나오면 그 영상을 그대로 쓰게 되면은 걸릴 수도 있는데, 자기가 그냥 나와서 얘기하는 거면은 괜찮은 거예요. 자기가 나오면서 옆에 조그맣게 영상 나오고 보여준다. 유독 그거는 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이 저작권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친고죄거든요. 그래서 걸리면은 내려야 되고, 근데 별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안 내려도 되고요. 그거는 이제 공정 이용이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제가 어떤 거에 다 리뷰를 해요. 근데 그 리뷰하는 게 나쁜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저작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하고 그 저작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어떤 영향을 준다, 그러면은 그걸 공정 이용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어요. 네, 되게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없기 위해서는 그냥 본인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사실은. 네.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도, 노래방의 저작권이 네네. 일단 그 노래 자체가 일단 원곡이 있는 거잖아요. 원곡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는 음악 정책도 다 있어요. 예를 들어 요즘 뭐 가장 유행한 노래 어떤 거 있겠죠. 뭐 임창정 노래를 내가 부르고 싶다. 근데 그럼 쳐봐요. 임창정 노래. 이제 뭐 쳐보면 밑에 리메이크 곡을 연주할 수 있으면 없으면 이런 것도 나와 있어요. 근데 연주를 할 수 있으면은 노래를 부르는 건 되는데, 근데 저작권은 거기로 돌아갈 수도 있죠. 근데 MR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MR 같은 경우에는 그 예를 들어 TJ 이제 코너 가면 이제 TJ랑 뭐 이제 금융이나 이렇게 나뉘는데, 뭐 TJ 쪽에서 이제 만약에 건다 그러면은 줘야 될 수도 있죠. 네,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K-pop 커버 댄스나 그런 노래 채널이 돈을 잘 못 번다. 같은 맥락이에요. 네. 저작권들이 나오긴 하는 거고. 네네. 그러면 책을 만약에 소개를 하면 네네. 책에 대한 저작권. 책 리뷰. 그런 것은 아마 좀 면밀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책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중간중간 뭐 단락이랑 이런 것만 해서 얘기하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실제로 그런 컨텐츠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괜찮다고. 다 읽어주면 그건 좀 네, 네, 그러면 그건 이제 오디오북이나 이제 네, 그렇게 돼서 그런 거는 실제로 이제 리디북스라든지 그런 책 플랫폼에서 이미 하고 있죠. 유튜브 채널이나 그런 걸 만들어서 자기들이 컨텐츠로 만들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잡계란 단어 아세요? 복잡계? 네, 복잡계란 단어가 일단 일반인이나 아마추어가 전문인을 초월할 수 있는 영역이란 거예요. 혹시 이분 누군지 아시나요? 감스트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원래 아프리카 BJ예요. 아프리카 BJ인데 이분은 처음에는 막 그냥 되게 이상한 방송을 많이 했어요. 그냥 축구 피파 온라인이라는 게임을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갑자기 뜨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기억나시죠? 2002년 월드컵을 기념해서 이제 카드가 나와요, 이 게임에. 그래서 이분이 4장의 카드를 까요. 4장의 카드를 까는데 김병지 골키퍼 아시죠? 김병지 골키퍼가 되게 안 좋은 카드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카드를 4장을 까는데 4장 연속 김병지가 나온 거예요. 근데 나오면서 근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게.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막 욕을 막 하면서 막 이제 막 책상을 막 치고 막 그랬는데 그게 아마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한 거의 1000만 가까이 나왔어요, 이게. 네. 네. 그리고 이거를 본 김병지가 얘한테 합동 방송을 제안해요. 네. 그래서 김병지랑 같이 그 영상을 다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유튜브에서 다 이렇게 엄청 유명해져가지고 축구 쪽 크리에이터 이제 1등이 된 거예요, 이 친구가. 그렇게. 그래서 올해 월드컵 때 라디오스타 나왔었죠. 라디오스타 나왔었거든요. MBC 축구 해설위원으로 선택이 됐어요, 이 친구가. 근데 축구 잘 모르거든요, 되게. 축구 잘 몰라요. 되게 축구 잘 모르고 진짜 네, 그냥 게임을 좋아하는 축구 애호가지 축구 전문가는 아닌데 인정을 받은 거예요, 영향력을. 그래서 MBC에 나와가지고 라디오스타에서도 이제 이걸 차태현도 이걸 영상을 몇 번을 돌려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진짜 사나이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고요. 이제 연예인 대우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가. 네, 그러니까 유튜브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용기를 좀 갖고 시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직 늦지 않았고요. 여러분들이 좀 시작하시면 좋겠고 그 대신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일단 파악하시고 작게 사이드 프로젝트 그렇게 시작을 하시고 타겟 독자로 3040 세대를 노려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 사실 여러분들에게 유튜브가 요구하는 것이 엄청난 고퀄 영상이 아니에요. 뭐 CG를 많이 쓴다던가 엄청 편집을 잘한다던가 그런 걸 요구하지 않고요. 그냥 여러분의 모습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해요. 유튜브 슬로건이 이거잖아요. Broadcast yourself. 그냥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꾸준히, 재밌게. 그러면서 관계를 쌓아서 새로운 연결 가능성을 찾아라.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제가 그냥 재미로 시작한 컨텐츠를 통해서 제가 올해 강연이 지금 4번째거든요. 이 자리가 4번째고 제가 벌써 사실 그렇게 많이 엄청 유명한 것도 아닌데 벌써 많은 기회들이 열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여기 여러분들만의 어떤 전문적인 분야나 가지고 계신 색깔이 다 다양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시면은 저보다 훨씬 더 빨리 추월해서 제가 이제 그때 사인을 요청을 드릴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함께 같이 좀 시작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저 페이스북도 있고요. 저희 뭐 인스타랑 이렇게 다 하니까 또 연락 주시면은 제가 언제든지 상담이나 그런 뭐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3040을 노리는 이유는 사실 유튜브를 점점 많이 보게 될 거라는 건 사실 확실해요. 확실한데 아까 제가 저기 자료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다른 10대나 50대에 비해서 아직 포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더 볼 여지가 많이 있다. 근데 그분들한테도 새로운 컨텐츠가 필요할 거잖아요. 근데 그 컨텐츠가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고 실제로 지금 유튜브에서 아까 좀 요즘에 재밌는 컨텐츠가 부동산 채널 이런 채널도 또 많이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3040 직장인들이 자기 개발을 되게 좀 많이 신경 쓰잖아요. 근데 그런 자기 개발을 이제 하시는 분들을 위한 채널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마케팅 이렇게 좀 많이 기존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마케팅을 가르치는 채널이 있어요. 그런 채널도 실제로 좀 성장세가 되게 빠르고요.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그 마케팅 하시는 분도 한 3개월 전에 이제 3개월 아니고 한 5개월 전에 저랑 비슷하게 시작하셨다가 요즘 속도가 붙어가지고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 채널이. 그래서 그런 러닝 콘텐츠나 그런 걸로 좀 잡으시면 어떨까. 그런, 네네네네네. 네, 그런 거고요. 두 번째 채널 플랫폼은 요즘에 틱톡이라는 플랫폼 아세요? 네, 위성 사진. 네, 틱톡. 막 중국에서 하는 건데, 네, 그것도 되게 중국이나 한국에서 되게 많이 되긴 하는데요. 근데 그것도 다 유튜브로 흡수가 되고 있어요.
재밌는 영상 네. 유튜브 들어와 버리는구나. 네, 사실 아프리카에 있는 영상들도 그 아프리카에 있는 영상들을 편집을 해가지고 그대로 다 유튜브에 흡수가 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영상들이 뭐 다른 플랫폼들에 나와도 일단은 유튜브로 흡수가 되는 흐름이다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다른 채널마다 그 특색이 있는 플랫폼이 있어도 그게 결국에는 유튜브에서 다 찾아보게 된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 대도서관 얘기를 제가 아까 할까 하다가 안 했는데, 제가 대도서관이 게임을 잘한 유튜버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대도서관은 뭘 잘한 유튜버냐? 대도서관은 스토리텔링을 되게 잘한 유튜버거든요. 대도서관이 원래 어릴 때 집에서 영화만 계속 봤대요. 하루 종일 20대 때. 그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를 빌려가지고 하루 종일 그것만 보면서 그 비디오, 그 영화들의 스토리텔링 구조를 다 자기 안에 쌓은 거예요. 내부적으로. 쌓다 보니까 이제 게임을 할 때 게임을 잘하는 게 아니라, 뭐 잘하는 게 아니라 게임을 하면서 자기가 상황극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문명이랑 게임을 해요. 그러면 이제 클레오파트라한테 가요. 근데 클레오파트라한테 가는데 게임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자기 혼자 대사를 치는 거예요. 클레오파트라님. 누님 저 왔습니다. 살란트 말 주시죠. 막 이렇게 이제 대사를 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스토리텔링을 입히다 보니까 그게 되는 건데, 아마 대도서관도 계속 바쁘게 하다 보니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내적인 게 다 좀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좀 영화를 보고 싶을 거고 좀 공부를 하고 싶다는 건 그런 맥락이 아닐까 싶고, 사실 저도 좀 요즘에 유튜브가 좀 슬럼프인 게, 저는 제 주제가 대중문화잖아요. 그래서 대중문화는 항상 나오니까 어떤 이슈든 뭐든 새로운 가수든 항상 나오니까 꾸준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영화를 볼 시간도 사실 많이 없고 그런 음악을 듣거나 그럴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런 컨텐츠를 많이 쌓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저도 업로드를 많이 못하는 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제를 잡으실 때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면서 평소에 자주 접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주제로 잡으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아까 라이브. 네. 네. 아까 그 라이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라이브는 처음부터 라이브를 하는 건 사실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왜냐면은 안 들어오거든요. 처음부터 라이브를 하면. 좀 냉정한 말씀이긴 냉정하긴 한데 안 들어오거든요. 저도 지금 제가 이제 구독자가 1000명이 넘었는데, 어떤 커뮤니티라는 또 창이 생겨요. 이제 1000명이 넘으면은. 근데 글을 써도 댓글이 안 달려요. 이게 특히나 얼굴을 이렇게 자주 비추고 어느 정도 좀 팬이 축적이 되면은 라이브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런 건 가능할 수 있어요. 만약에 돈을 버는 것이 상관이 없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아까 뭐 그냥 노래를 그냥 저작권이 그쪽으로 들어가도 사용 가능한 노래를 쓴다든지 뭐 그런 걸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구독자를 늘릴 수도 있겠죠. 늘려가지고 이제 라이브를 하시는 방법도 있고. 근데 라이브를 네네. 하면 그 영상이 그대로 남긴 남잖아요. 네, 남긴 남죠. 네네네, 남긴 남고. 근데 처음에는 어느 정도 팬이 축적이 될 때까지는 라이브는 하지 마시라 라는 제 개인적인 좀 그런 의견이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8분짜리 컨텐츠 있죠.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좀 기획을 해서 꾸준히 업로드를 하면서 좀 채널의 크기를, 스케일을 키울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 네. 그런 말씀을 좀 첫 번째로 네. 컨텐츠 길이는? 길이는 아까 8분도 괜찮고요. 저는 딱 5분으로 끊거든요, 보통은. 네, 5분으로 끊는데, 근데 컨텐츠 길이는 사실 크게 제가 요즘에 좀 놀란 게, 그 만화가 이말년 아세요? 이말년? 네. 이말년이란 만화가가 그 신과 함께 그린 주호민 작가랑 둘이서 토론을 해요. 뭐 그런 거 해요. 근데 그 토론 컨텐츠가 길이가 40분이 돼요. 근데 그런 것도 재밌어요, 걔들이. 근데 그렇게 해서 정말 길게 끌고 갈 자신이 없으면은 딱 10분 이내가 딱 적당하긴 하죠. 네, 적당하긴 하고, 저는 이제 딱 5분으로 이제 하고요. 네, 그래서 일단 좀 본인이 나와서 이렇게 좀 8분짜리 좀 그런 영상들을 계속 좀 꾸준히 올리시면서 어느 정도 채널을 키우시라. 그리고 키우시고 나면은 라이브를 하시면 좋은데, 유튜브가 지금 또 좋은 게요. 라이브를 하면은 이제 후원이 들어와요. 후원으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제가 안 그래도 어제 제가 좀 좋아하는 유튜버가 있어가지고 그냥 들어가 봤는데, 또 있다. 30대, 40대를 공략하는 이유가요. 그분들이 경제력이 있잖아요. 라이브를 하면은 그분들한테 후원이 들어와요. 라이브 하면서 그 순간에 돈을 쏠 수가 있다. 네네네네. 무슨 말? 네. 그 비슷하죠. 약간. 별풍선처럼. 네, 일종의. 네. 근데 이제 거기는 아예 금액으로 현금으로 딱 보여주잖아요. 별풍선을 주는 게 아니라 돈을 그냥 네. 써주는구만. 어제 제가 그래서 본 게 한 사람이 24만 원을 바로 그냥. 네. 네. 우리나라에서 보면 그렇고 외국인 쏘는 막 210엔 이렇게 들어와. 네네네네. 돈으로도 들어오고 뭐 달러로도 들어오고. 수수료가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뭔가 신청을 해야 네. 후원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시점 이후에. 일단 근데 그 후원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후원은 저도 얼마나 생긴 기능이고 저랑은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네, 제가 아직은 알아보지 않았는데 네, 모두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숫자나 태그는 유튜브에서 다 거릅니다. 확실히 거르고, 그 영상이랑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영상을 올렸는데 태그를 예를 들어 뭐 대도서관 같은 유튜버가 유명하니까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은 다 나중에 다 걸러요.
유튜브가 다 알고리즘으로 다 이렇게 거르거든요. 머신러닝이라는 말을 쓰죠, 보통. 유튜브도 그 알고리즘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걔들이 계속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괜찮은 영상인지 아닌지. 저작권도 똑같아요. 이게 저작권에 올라간지 안 올라간지 이런 거를 다 하기 때문에 그런 숫자, 그런 태그는 당연히 네, 걸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그 영상 진짜 컨텐츠랑 맞는 걸 올리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욕심을 내시면 안 돼요. 이렇게 좀 빨리빨리 스케일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욕심을 내시면 유튜브는 일을 그르칠 확률이 높고. 세 번째 아까 감스트 질문하신 거. 네, 회사가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CJ 다이아TV나 뭐 샌드박스나 그런 데가 MCN 멀티 채널 네트워크라고 해서 크리에이터들의 소속사죠. 그 SM 엔터테인먼트의 유튜브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 게 다 있고 실제로 뷰티 유튜버들은 또 뷰티 유튜브 회사가 있고요. 다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해서 네, 그런 건 다 소속사가 있으니까 네, 거기랑 이제 연계를 해가지고 연예인처럼 몇 대면 나누고 뭐 네네네 회사 다 안에서 지들끼리 하겠네요. 다 그런 게 있어요. 네. 다 그런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겸직금지는 변호사님한테 여쭤보시는 게 네, 일단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수익 창출을 신청하지 않는 이상 수익이 안 들어오는 건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네,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네, 알아서 너 조건 넘었네 내가 해줄게가 아니라요. 조건 넘었으면 네가 하고 싶으면 해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유튜브에서 한 달 정도의 승인 기간을 거쳐서 얘가 뭐 이상한 영상을 올리진 않는지 저작권은 괜찮은지 그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하고 오케이 그러면 당신은 이제 유튜브의 프로그램 파트너입니다 라고 해서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런 식입니다. 일단 방금 기자님이 말씀하시는 걸 말씀드리자면요, 뭐 그런 그전에는 허준이나 옛날 프로그램 같은 거를 태조 왕건 뭐 이런 거. 뭐 태조 왕궁도 그렇고 뭐 야인시대, 하이킥 뭐 이런 것들을 옛날 개인 유튜버들이 많이 올렸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변해가지고 그거를 방송국이 아카이빙 자료를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MBC 계정에서 아예 하이킥을 5분짜리를 편집해서 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빵꾸똥꾸 진지 그 캐릭터 있죠. 그 캐릭터 중심의 영상만 에피소드만 편집을 해서 올리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올리고 있거든요. 이제 다 그건 다 걸릴 거예요. 허준 같은 경우 이제 다 걸릴 거고 MBC에서 네, 자기들이 이제 다 만들어서 올릴 겁니다. 네, 일단 올릴 건 개인 유튜버들이 올려놓은 네네 올려놓는데 이제 처음에는 신경을 안 쓰니까 그러다가 이제 뭐 약간 돌아다닌 거죠. 그냥 돌아다닌 건데 이제는 MBC나 그런 데서 자기들이 다 올리고요. 그리고 사실 미디어 환경이나 이런 거는 사실 이런 걸 얘기할 날을 따로 잡아야 돼요. 정말 네, 미디어 환경이나 변화 이런 거는 따로 발제나 이런 거 스터디할 시간을 잡아서 사실 저도 좀 궁금하긴 해요. 왜 갑자기 올해 저도 그 의문은 생각지 못했었거든요. 유튜브가 이제 시장이 커진다는 건 생각을 했지만 왜 유독 올해 갑자기 이렇게 커졌을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커진 이유는 좀 공중파의 영향이 좀 크다고 생각해요. 약간 랜선 라이프라는 프로그램이나 지금 감스트나 이런 친구들이 연예인화 되는 게 본격적으로 눈에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올해부터. 뭐 월드컵 때는 저 감스트라는 친구, 그리고 대도서관이 랜선 라이프로 이제 데뷔를 하고, 네, 그리고 예전에 이제 공중파나 이제 뭐 TV 조선에만 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정규제 TV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하고, 그런데 여론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욕구는 옛날부터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싸이월드 시대 때도 있었고, 싸이월드 때도 저희끼리 뭐 이렇게 만들어서 싸이클럽이나 싸이월드 이런 막 방송하고 다 했잖아요. 그런 욕구는 있었는데 이 유튜브라는 워낙 거대한 판이 생기고 사람들이 워낙 많이 하니까 그게 거대한 하나의 흐름이 된 게 아닐까라고. 짧게 말씀드리면 그 미디어적으로는 그때 10대는 유튜브로 검색한다는 그 기사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 또 하나는 양예원 사건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 양예원 씨가 자기가 당한 성희롱 사건을 언론사에 제보한 게 아니라 자기 유튜브 채널에 올린 거야. 근데 그 당시에 그 자기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가 12만 명이었는데 우리 MB의 구독자 수가 12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언론사 채널보다 개인 유튜버 채널의 구독자가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다 그 유튜버 채널에 들어가서 취재를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이렇게 완전히 관계가 역전되는 현상이 올해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네, 네, 잠깐 짧게. 약간 생각이 다른 게 결국은 수익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가 한창 그 아프리카 TV가 굉장히 우리가 별풍선 쏘고 그러니까 문제되는 거 빼고 와 저기 가면 돈을 벌구나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결국 수익 때문에 싸움을 하면서 인기 있는 사람이 유튜브로 옮겨가서 인기 있는 사람들이 가니까 당연히 따라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유튜버가 좀 더 퍼진 게 아닌가. 왜냐면 저도 그 전까지는 아프리카 TV밖에 몰랐거든요. 보지는 않아도. 그렇게 했던 것도 하나의 요소 아닐까. 네네.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복합적인 요소가 다 좀 한 가지로 딱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말씀하신 내용도 그렇고 다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딱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좀 시장이 굴러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